안녕하세요. 타미연입니다. 최근에 부쩍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은 과거에 비과세에 속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부 비과세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였는데 이 포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으시고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기고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는 많은 분들이 또 신고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으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RHMS라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이 임대사업자들의 소유 여부, 임대 여부, 그리고 주변 주택의 시세대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이 임대사업자에 추정되는 예상 임대소득의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또 에너지 정보까지 제공을 받으면서 이 공실 여부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평화로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무서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이때까지 소득세 거기다가 더 더해서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이 한 방에 부과되실 수 있으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세의 방식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구분되시는데 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과세 계산 방식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표에서 누진세율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니까 이번 시간에 생략을 드리고 이 분리과세 계산 방식에 중점을 둬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경비율이 50%가 적용이 되시고 기본공제 200만 원이 차감이 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경비율 60%가 적용이 되시고 기본공제 400만 원이 차감되신 금액에서 15.4%의 세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4%를 부담을 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15.4%를 부담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400만 원과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이외에 별다른 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200만 원이나 400만 원 같은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일정 세금만큼 세율만큼 그냥 세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율을 반영해서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비율 50%에 세율 15.4% 반영하시면 이 임대소득에서 7.7%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시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경비율 60%에 세율 15.4% 반영하시면 임대소득에서 6.16%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임대소득도 되지 않는 세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놀라진 않으시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놓고 건강보험료를 이제껏 부담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주택 임대소득이 파악이 되시면서 임대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군구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소득세 일정 부분을 감면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도 제한 같은 불이익이 굉장히 많으시고 계산을 해보면 소득세 감면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될 텐데,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이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 투명해지고 있는 과세에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